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내년 상반기 과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목포와 광양시, 고흥군 등 7개 부단체장 자리도 포함됐는데요. 시군 부단체장 자리에 도 출신 공무원이 내려오는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란 비판이 지역 공직사회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11개 시군 공무원이 고흥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낙하산 인사 반대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부시장과 부군수를 임명해 내려보내는 인사 관행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전라남도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자기들의 자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은 시장과 군수가 임명해야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음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자리가 도 출신 공무원의 승진순환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짧은 임기로 교체되다 보니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는 주민 피해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시군에 평생 30년 이상 근무하셔도 시군 일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잠깐 왔다가 본인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군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과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는데 목포와 광양시, 고흥군 등 7개 부단체장 자리가 포함됐습니다. 일부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이들에 대한 새해 첫 출근길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순천시에서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도에서 부임해 첫 출근에 나선 유현호 부시장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사 논란에 대해 일방적 시행이 아닌 시군과 지속해서 인사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무군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초 전라남도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제멋대로 써왔던 전남도청 공직사회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이 반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무용품 등을 사기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인 사무관리비.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기준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769억 원. 상당수 공직자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며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홍삼과 명품 등을 교묘하게 끼워 사적인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로 잘못된 예산 집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사무관리비 상당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사무관리비는 61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삭감됐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하며 혈세 횡령의 창구가 됐던 매점 자리는 이제 사설 편의점과 카페로 채워졌습니다. 전남도청은 구입한 사무용품에 대한 물품 검사까지 진행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납품 일시 등이 사진에 자동 표기될 수 있는 타임 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을 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지출 서류에 첨부해 사무관리비를 헛되이 쓴 결과는 전라남도 청렴도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전라남도 청렴도는 올해 4등급까지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전라남도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전남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5년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전반의 자료 분석을 마쳤습니다.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 등을 감안해 숨고르게 했었던 공무원 소환 조사도 새해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 공무원만 150여 명. 이는 전라남도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무관리비 횡령 공무원의 4배 가까이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많은 그 시민들과 도민들이 왜 지금 아무 소식이 없이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으로 추락해버린 전라남도 청렴도.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건강보조식품 등을 혈세로 몰래 구입해 사적 이익을 취했던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은 전라남도에 돌이킬 수 없는 수치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추진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말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됩니다. 순천시는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유의 정원 문화를 토대로 로컬 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와 부동산 시장 절벽, 그리고 잇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올해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지역 경제 사정도 썩 나아 보이진 않지만 탄력을 받고 있는 복합 쇼핑몰과 광주 GGM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법정관리. 300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는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등 지역 경제는 크나큰 경량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시 이후에 또 인가 결정이 2개월에서 3개월, 빠르면 1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김치 냉장고 판매 시즌이 끝납니다. 23년도.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아파트 매매 회전율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고금리와 매수 심리 위축 여파로 거래가 뚝 끊기고 미분양 물량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 물건이 쌓여가고 급매물 또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어음부도율은 전국 최고 수준까지 치달아서 대출은 갚지 못하고 폐업만 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선식품과 과일,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 등 가파른 물가 상승은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 가게에 주름살을 들이웠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체감 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78%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생산 공정을 추구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가 생산 물량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 스타필드 그리고 옛 방직 공장터의 복합 쇼핑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은 내년 지역 경제에 한 줄기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들이 종무식을 갖고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시군은 오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열고 유공자 표창장 수여와 시책 점검 등을 진행하며 2023년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주요 기관단체의 2024년 시무식은 다음 달 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 개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는데요.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정은용 영상기자가 10대 영상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어떤 세계적인 특화된 인재 육성, 강소기업 육성 지원 대학으로 엔진 점화, 이류, 유효가 발사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일본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계획한 분량 모두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인근 다른 지역 폐기물이 갖은 편법을 동원해 여수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탈당과 이준석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기간에 당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천 위원장은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양당 기득권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고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광양항의 자동차 처리 실적 110만 대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광양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자동차 화물 처리 실적은 2020년 52만 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 1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과 제철, 컨테이너 등 모든 종류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종합항만으로 선박 접안이 쉬운 16m 이상의 깊은 수심과 넓은 부지가 강점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공영민 군수회 직원 일동 10,4,000원, 여수시 소소한 봉사단체 10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22, 23리 대광로제 비양 센트럴 2차 주민일동 14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 2차 주민일동 129만 2,510원, 순천시 왕조이동 연동대주 1차 아파트 주민일동 100만 원, 순천시 모아엘가 입주민일동 100만 원, 순천시 왕조이동 중흥 3차 아파트 303, 304동 주민일동 51만 원, 나간면 이방집 민박 김도수 50만 원, 여수 종고초등학교 3학년 플리마켓 수익금 40만 3,900원, 롯데케미칼 맘편한 어린이집 27만 510원,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3리 주민일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3구 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시산 페리오 선장 홍현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자생단체 일동 20만 원, 쌍봉동 30통 월산 경로당 15만 원, 여수시 대교동 15통 주민일동 14만 원, 순천시 조례초 5학년 4반 탁지훈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11통장 윤영애 10만 원, 3통장 최혜자 10만 원, 성경 2차 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청년회장 박강석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성경 1차 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대교동 대도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봉산경로당 이문옥 10만 원, 세천빌 박영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96원으로 한 달 전보다 56원 내렸고요. 경유도 리터당 1,513원으로 같은 기간 82원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끝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10월 말 기준 1,465가구로 집계됐는데 전남이 1,339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대학생 선배 멘토링 강사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4일까지며 자신의 입시 준비와 대학 생활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먼지는 물러가겠지만 토요일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하늘이 흐려서 해넘이는 보기 힘들겠지만 새해 첫 해돋이 보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1월 1일 여수의 아침 해는 아침 7시 36분경 떠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며 10도 이상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은 오르고 낮 기온은 내려가면서 일교차 줄어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광양 1도, 순천, 고흥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9도, 광양 고흥은 11도, 순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큰 추위나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낮 기온은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